자, 그리고 이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그 백문백답 백문백답을 그냥 그대로 지금 올려놓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게 되면은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을 했다. 자,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은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자가 되죠. 그죠? 근데 무슨 지역에 있는 집을 샀어요? 그래요.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샀으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몇 프로? 1에서 3%짜리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느냐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느냐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라면 그래서 몇 주택이 됐어요? 2주택이 됐다면 그냥 1에서 3% 적용한다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세율을. 네. 자, 근데 만약에 비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비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샀다. 그래서 2주택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요. 8%죠. 물론 일시적인 2주택이 되면 1에서 3%를 적용할 것이고요. 지금 그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면 몇 프로 내야 돼요? 그냥 4.6%입니다. 취득세는. 왜 취득세는 그냥 4.6%인지 아시죠? 이게 취득했을 당시에는 이게 주거용일지 사무실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상으로 따져요.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하셨을 때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으로 가요. 근데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으로 가요. 오피스텔은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상으로 따져서 사무실로 봐서 일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4%죠. 거기에 부가세 포함해서 몇 프로예요? 4.6%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1세대 범위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세대 판단했을 때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 중위소득 아까 40% 이상이면 포함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30세 미만인 미혼인 자녀는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도 포함돼요. 근데 그게 소득이 있으면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만약에 독립세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30세를 넘기든지 아니면 일단 결혼을 시키든지 일단 첫 번째는 결혼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결혼을 안 시키려면요. 30세가 넘을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은요. 직장에 쳐집어 넣든가. 어차피 직장 다니게 되면은 최저임금은 받을 것이고 최저임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을 동고봉양역에서 세대를 합쳤다. 아까 봤었죠? 세대를 합치게 되면 원래는 1세대로서 주택수가 합쳐지는 게 맞아요. 근데 몇 세 이상이라면? 65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봉양하는 거라면 주택수 합치지 않습니다.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각자 주택수 계산하겠다 이야기예요. 각자. 자, 그 다음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은 몇 개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 개죠. 왜냐하면 부부는 같은 세대니까. 부부는 항상 같은 세대예요. 그래서 부부가 만약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1세대가 몇 개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느냐?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공동명의주택은요. 자, 그 다음에 뭐 상속주택 요거 포함되느냐? 아까 원래 포함 안 된다. 몇 년까지는? 5년까지는 포함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1억 원 이하짜리 주택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안 된다 그랬었죠? 1억 원 이하짜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뭐만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하고 오피스텔만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뭐가 돼요? 제외돼요. 얼마 이하면? 1억 원 이하면. 근데 입주권이나 분양권까지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이거 1억 원 이하짜리다.
분양권은 포함 안 됩니다. 1억 원 이하짜리는 무조건 포함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포함해요. 가격에 관계없이.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 물어보시는데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취득세 안 낸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은 요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에 취득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이제 몇 개 가지고 있느냐? 2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집을 하나 또 샀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하나 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몇 주택에 걸려요? 3주택에 걸리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집을 샀었을 때 지금 우리가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중과 규정은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 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때는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이건 그대로 치고 중간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세 내야 안 내요?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내죠? 몇 프로? 4.6%로 내는 거예요, 이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했다고 해서 뭐 18% 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분양권을 하나 샀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이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집을 하나 또 사요. 그러면 4주택에 걸린다고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는 몇 프로 세금을 내느냐? 12%. 거기에 부가세 1.4%까지 포함을 해서 13.4%. 이걸 낸다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만 들어가는 거지. 주택수 계산할 때만 들어가는 거고 그 자체가 집은 아니에요. 대신 오피스텔은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취득세를 내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원래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안 내는 거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이 뭐가 되는 시점이에요? 주택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2주택에 걸리는 거죠. 요때 취득세를 내는 거라고요. 요때 내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다 포함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보는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주택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네, 재산세 고지서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가 주택으로 나오면 그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고 재산세 고지서가 그냥 일반 부동산으로 나오면 그건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뭘로 과세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될까 안 될까? 당연히요. 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샀으니까 나는 뭘로 이용할지 너 모르잖아.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게 재산세에 의해서 확인되면 그걸 승계 취득한 사람도 그냥 주택을 승계한 걸로 봐요. 그래서 그대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권 있죠. 요거 포함돼요, 안 돼요? 요거 안 돼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권이 지금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 그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말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양권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나요? 네. 그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아까 일시적인 2주택에 걸린다 그랬죠? 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그냥 정상세율, 만족 못하면 중과세. 먼저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서 새로 집을 취득을 했다. 나 이사 목적으로 집을 산 거야. 나 원래 3주택자인데 다른 집을 하나 더 샀어. 근데 나는 이걸 투기할 목적이 아니야. 이사할 목적이야. 라고 하면 일시적 2주택 혜택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냐면 그 혜택 주면 누구나 다 그 이야기만 하니까. 그래서 진짜 이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혜택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은 무조건요. 2주택자만 혜택이 있어요. 그것도 일시적인 2주택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자, 그 다음에 자,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1세대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자, 집이 있는 사람이 뭘 받았어요? 분양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2주택에 걸려요. 아셨죠? 그러면 이게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3년이나 1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기준으로 따져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권 자체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3년이 아니라 그게 집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그래야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자, 이제는 증여입니다. 자, 주택수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했다면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이냐 이하냐 미만이냐. 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중과세가 되는 경우는 3억 원 이상짜리예요. 그때 3억 원 이상이냐 아니냐는 뭘로 따지느냐. 지분의 일부만 줬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체로 따져요. 무조건. 그러니까 편법 쓰지 말란 소리예요. 지분만 살짝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길까 봐 그냥 무슨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전체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만 넘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딱 30%만 줘요. 예를 들어서 29%만 줘요. 그러면 10억짜리니까 29%면 2억 9천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길까 봐. 그냥 전체 금액으로 따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전에 계약한 것, 원래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전에 계약한 것 중에서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중과세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원래 종전규정 그대로 가요. 원래 종전규정. 네. 자, 그래서 원래 종전규정 자체가 3주택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1에서 3%였어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 발표가 됐느냐면 7월 10일이잖아요, 작년. 그러면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이 됐고 이후에 등기를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등기를 쳐가지고 주택으로 내 소유권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주택까지는 정상적으로 1에서요. 3%까지라고요. 3주택까지는. 그러니까 1주택자만 1에서 3%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2주택자도 3주택자도 상관없어요. 그게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든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역시 증여입니다. 자, 증여였을 때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년도 5월 달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을 했죠. 자, 7월 달에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를 했다.
그 상태에서 12월 31일 준공으로 인해서 취득했을 때 적용한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올해 지금 작년 기준이죠.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어때요? A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규정이 아니라 지금 이게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인 B한테는요. 중과세입니다. 그죠? 자, 배우자인 지금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전에 지금 봤던 것처럼 어느 날을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요? 7월 10일을 기준으로 지금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월 15일 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취득을 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7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 B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게 맞고 이 사람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과 규정이 적용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시행 시기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행 시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따가 보면요. 난리 나요. 골 때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종합부동산세 쪽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